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아무래도 최근까지 좀 많이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그 숨을 좀 고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들의 치열한 그런 앞다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내일이면 10월이죠. 10월장이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하는데요. 10월에 역사적으로 좀 변동성도 좀 있었고 그런데다가 대선도 이제 다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고 시장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될지 오늘 좀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흐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브리핑 뉴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만 상승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그런 가치주 혹은 배당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S&P 500보다 좀 더 컸죠.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2%대 악세를 보이면서 IT의 부진이 좀 나타났던 것이 나스닥의 악세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는 빛났습니다. 2.4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외에 제가 사실 하나 더 넣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 체계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가져올 10월의 어떤 이슈들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번 주겠네요. 그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플러스 전기차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잠시 후에 마지막에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단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PCE 물가 데이터죠. 그냥 물가 데이터 CPI, PPI면 그래도 중요도가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PCE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연준 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걸 또 바로 통화정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계속 연준이 얘기하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왔죠. 0.2만 떨어지면 연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호재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PCE 물가라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 그런데 개인 지출 측면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그 증가율이 확실히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 침체 우려를 확실하게 좀 지워내기는 어려웠었죠.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소비심리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0.1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그래 물가도 떨어지고 소비심리도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골디락스를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사실 IT 빼면 전반적으로 잠시 후에 핀비즈 테이블 보시겠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이 초반에 첫 주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덧 그 이후 3주 동안 15거래일 동안 11거래일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가 좋고 지표가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S&P 500도 약보합권에 머무르니까 더 이상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것일까? 혹은 버블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총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비컷,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그게 결국에는 또 통화정책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약간 좀 어감이 좀 다른 게 그냥 버블이라고 안 하고 버블 드림이라고 한 거는 약간 좀 어감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블은 거품인데 버블 드림은 어떤 버블 상황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지금 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꿈과 같은 증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약간은 좀 고점 논란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PER이 21.6배입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증시들이 21배를 넘지 못했어요. 특히 이게 금리 인하했던 시기들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21배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다가 2000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때 그 큰 버블이 한번 터졌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또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에 조금 멈춰 있잖아요. 뭔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의 힘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수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월이 또 변동성이 크다고 하네요. 아니 8월도 힘들었고 9월은 뭐 최악의 달이라고 하는데 10월까지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9월이 정말 수익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하면서 10월에는 과연 호재가 많을까, 뭐 악재가 많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일간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상승하는 그 기대감은 높은데 그래도 이 변동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셋에서. 넥스테라 에너지, 퍼스트 에너지,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쉽게 말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뭐 유가 관련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AI를 필두로 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뭐 전체적인 에너지, ESS 이런 쪽까지 총 아우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뭐 고점, 변동성 이런 얘기를 왜 벌써 초치듯이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뭐 대선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도 조금 이번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간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라는 인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그런 게 있대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몇 대가 한 10대가량이 순식간에 갔다가 포탄을 싣고 갔다가 금방 다 포탄을 없이 빈 그 전투기가 다시 착륙하는 그 영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포탄이 총 9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2초 만에 한 집중 지역에 쏟아부었대요. 그러면은 정말 뭐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이 이 그 상황을 준비한 게 정말 뭐 한두 달 얘기가 아니라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의 동선을 계속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가차없이 폭격을 좀 한 건데, 어찌됐든 2달 전에 그 하마스의 수장을 이스라엘이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2달 만에 헤즈볼라의 수장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된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곳을 또 타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정말 뭐 일당백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뭐 미국이 조금 자제해라, 유럽에서 좀 자제해라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 이 헤즈볼라 리더의 죽음이 희생된 수천 명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지금 상황까지는 넘어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 그래도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뭐 전쟁 억지력이 좀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불식시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도 좀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직 뭐 국제유가의 큰 변동성이나 그런 움직임은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중동 간의 이슈가 신경 쓰이는 수준까지는 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10월의 변동성, 중동 이슈, 대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달에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 테이블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반도체, 그리고 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라이릴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만 신경이 좀 쓰이고요.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노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에 지수가 가고 시장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IT, 빅테크, 반도체가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특징주로는 그래서 반도체 쪽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종목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해요. 엔비디아의 하락, 2%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웬만하면 자국 칩으로 좀 대체해라라는 공문이 하달됐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뭐 명확하게 오피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사실 그동안 갖은 공을 좀 들였잖아요. 중국의 칩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막아도 그래도 새로운 칩들을 개발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좀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도 뭐 주가가 2% 정도의 조정은 사실 최근에 단기 고점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인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점점 더 수렴되고 있는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 일단은 10월의 변동성 장세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고 있는지 미즈호에서 마이크론의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칭찬을 하고 있고 HBM에 대해서 언젠가는 SK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라는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가의 흐름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는 롱숏을 선택할 때 내 생각에는 롱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미즈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겪었던 조정에서 이제는 조금 더 위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 환경이겠네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슬며시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또 올렸다고 하니까 참 모건 스탠리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입니다. 이번 달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특히 이번 달 초반에 가장 이슈가 많을 그런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수요일에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웨드부시에서 굉장히 좋게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예상보다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얘기가 최근에는 계속 호재로 작용하는 게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10월 10일에는 로보택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주가는 좀 시간 나는 대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높으면 조금 실망도 클 것 같은데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특징주라기보단 특징 섹터로 골라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니까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주목을 하게 되네요. 안 그래도 최근까지도 계속 좋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최고의 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AI를 비롯한 성장성도 알고 계실 텐데 또 주목하는 게 유틸리티 섹터는 원래 이런 성장성을 갖추기 전에는 배당주였잖아요. 배당도 주고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 10월 대선과 이런 지정학적 변동성이 있는 한 달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목표가를 넘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에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